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청목재 건축의 서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목재가 뭐 우연찮은 기회로 현장에서 뵙긴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이제 연락을 드리고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건축 업계에서 ALC 전문 설계를 하시는 그런 설계사무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도 생소하실 거고 네. 저도 그런 업체를 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어쩌면 ALC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알리시고 이제 시장 파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계신 그런 설계사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일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큰 회사에 다니다가 일을 하고 독립한 이제 사람들인데 이제 작은 건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제 주택 시장에서 대안이 될 만한 구조 형식이나 재료를 찾다가 ALC를 알게 되었는데 그 ALC라는 재료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었고 그다음 좀 더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하면 실제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 관련된 자격 중에서는 가장 상위 레벨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건축 업계를 바라보니 여러 가지 자재들에 대해서 뭐 특장점들이 있겠지만 좀 문제점이 있고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개선하고 싶은데 그런 재료들을 찾다 보니 ALC가 눈에 번뜩 띄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지금 계속해서 네. 이제 거기에 맞는 설계와 건축을 지금 네.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이렇게 잘 풀고 갑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ALC로도 패시브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작년, 재작년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셔서 제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ALC로도 가능하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최초인가요? 네, 1호죠, 1호. 1호 ALC 패시브 하우스를 실제 설계를 하신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늘 그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여러분들께 나눠보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한 두세 편 정도로 편집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영상 쭉 끝까지 정주행을 하시면 ALC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 건축주분들은 꼭 한번 정주행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도 패시브 하우스지만 이제 ALC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산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패시브 하우스를 하자고 얘기를 하셨고, 그 결과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패시브 하우스 형태로 되고, 굉장히 네. 모던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서 네. 하자가 안 생길 만한 그런 아주 안전빵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네. 건축한테 말씀드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제 효율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이제 사용성 위주로 좀 이제 설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했다가, 이제 이렇게 설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요 사진. 개구부에 저기 지금 외부 전동 블라인드. 저게 외부 전동 블라인드. 네네네. 저 전동 블라인드가 있으면 보통 일부러 외부에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를 잘 안 하니까 패시브 하우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결과를 보면 결과부터 네. 찍고 가나요? 먼저 일단 2.1리터 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이 2.1리터 하우스는 보통 뭐 1점대부터 5점대의 이제 하우스, 이제 집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2.1리터면 성능이 나쁘지 않다, 네. 좋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이거의 의미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가장 추운 날 새벽에 네. 이제 보일러가 한 30분 정도 가동되고 나서
그날 하루는 보일러가 가동될 일이 없는 성능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돌면은 더 이상 돌지 않을 정도로 네. 그 한 번 돈 거 갖고 에너지가 쫙 나오면 그걸로 계속 보존해서 따뜻함을 네. 유지하는. 유지가 된다. 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쉽게 이제 다시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면, 1년에 총 사용량 에너지가 한 120만 원? 주택 120만 내에서 원. 네, 대신에 이제 실평수 67평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그 1리터부터 5리터까지 그 리터를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5리터 하우스 이러면은 그게 넘어가면 패시브가 아니고 그 안쪽으로 들면 패시브 하우스로 한국에서는 일단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예. 근데 그게 1년 동안 1제곱미터당 네. 2.1리터의 등유를 쓰는 집으로 여기는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5리터 기준보다 반 이하로 훨씬 더 네. 적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수한 패시브 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괜찮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얘기를 할 때 큰 카테고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건물의 기밀 성능, 그다음 두 번째는 고성능 창호, 세 번째는 열교, 뭐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기밀 성능과 기밀, 열교, 열교.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창호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창호가 기밀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네, 부분이라서 네, 연관이 있습니다. 예, 예비 건축주분들한테 굉장히 예, 중요한 정보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카테고리 세 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밀 테스트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ALC가 과연 기밀 성능이 있을까? 기밀 성능이 있으려면 뭐 미장을 더 이렇게 한번 했을 때 기밀 성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ALC가 ALC를 이렇게 모르탈로 붙이잖아요. ALC 조접조라 그렇죠. 만나는 부분에서 네네네. 기밀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네네네.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공극이 커서 그 사이로 혹시라도 뚫고서 통기가 되지 않은 이건 저는 억측인가 억측이었던 걸로.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밀 테스트를 할 당시에 이제 이게 모습입니다. 조적을 쌓아서 저기 하얀색 줄눈들이 보이잖아요. 네. 하얀 줄눈들이 퍼티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창호를 설치를 합니다. 창호를 설치해서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창호 위치를 잡고 두 번째 창호 위치를 잡은 다음에 창호 회사에서 미리 사전에 기밀 테이프를 붙여 오게 되고 아래 사진처럼 그런 다음에 ALC 벽체하고 창호 사이에 연질 수성 폼으로 해서 이렇게 빵빵하게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 내부 사진인데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그 콘크리트나 ALC에 이제 기밀 테이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고 그런 상태에서 기밀 테이프를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저거 사실은 프라이머 없이 그냥 기밀 테이프 붙여서 나중에 얘가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먼지 타고 막 맞습니다. 이러면. 네, 탈락이 되기 쉬우니까. 그럼 뭐 기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도 콘크리트 기준으로는 사실은 프라이머를 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저기 코너에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이렇게 보강을 한 상태죠. 오른쪽에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밀 테이프를 바르고 그런 상태에서 하부에 물바지를 설치를 한 겁니다. 창 아래쪽에 네. 물바지도 한번 해서 네. 물끊기를 네. 한번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적을 쌓을 때 조적에서 기밀이 누기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계구부에서 누기가 된다.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조적에 대한 거는 이제 결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이제 페이지를 보면 그 외 나머지 이제 벽체를 관통하는 전선들을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사용해서 기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계구부, 그러니까 창호의 그런 틈새 막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거 못지않게 전선관 같은 것들이나 네, 네, 뭐 네. 배관들이 네, 바깥으로 나온 것들도 꽁꽁 싸매줘야 되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이제 결국에는
벽체에서 개구부하고 그다음에 벽체를 관통하는 설비 배관들 그거를 이제 기밀 테이프로 다 봉해줘야 실제 건물에 이제 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기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창만 설치해서. 1차 블로도 테스트를 이 상태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나 내부에 마감을 따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쵸. 네, 안 했기 때문에 내장재 마감을 안 한 상태에서 네네. 골조와 창호가 있는 네. 그 상태에서 네. 보통은 목조주택, 경량 목조주택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일단 벽체에 글라스 울이나 아니면 미네랄 울을 넣고 그리고 안쪽에다 인텔로를 한번 치고 네. 그런 다음에 블로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랩핑을 해줘야 돼요. 네, 그쵸. 네. 근데 여기는 일단은 ALC 블럭 자체가 단열 성능을 네. 갖고 있는 네. 거라 네. 별도로 미네랄 울이나 글라스 울을 안 넣게 되니까 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안쪽에 그러면 차폐할 수 있는 뭔가 안 한다는 기밀 랩핑이 없는 상태에서 네, 네, 네. 그냥 네. 받는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도 성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같이 잘 모르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야 감이 되게 좋으시니까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설계하는 저 입장에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첫 그 네네. 패시브 하우스라. 네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런 결과치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0.11 아워잖아요. 네. 보통 협회에서 이제 저 기준을 잡을 때는 시간당 0.5회의 공기가 순환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누기가 되든 어떤 식으로 되든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0.11이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현장에 제가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대화를 해 봤더니 이 정도면 최상급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바람이 안 샌다. 안 샌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후에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하얀색 연기가 나는 계속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뿌려주면서 이제 실내 공기가 들어온 그 하얀색 연기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제 ALC다 보니까 창호 주변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문제가 한 일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누기가 좀 생겨도 이제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다음번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간단한 조치만 해도 지금보다 사실은 기밀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이제 저희 건축주랑 시공사랑 우리 진공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담하면서 했었는데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되게 잘 나와서 다들 기분 좋게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기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냥 조적 시공만 하면 된다. 두 번째 이제 시멘트는 이제 조적을 블록들을 붙일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누기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줄눈 사춤 정도 이렇게 하얗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만 좀 하고 그다음 창호만 잘 설치하고 네. 그다음 벽체에 관통되는 부위의 배관들만 좀 손을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이 ALC라는 재료 자체에서 사실은 생기는 누기는 잘 없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저희가 뭐 ALC 주택 하면 안쪽에 친환경 도장을 하는 경우, 마감하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저기 줄눈 사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퍼티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줄눈 수준의 마감 상태에서도 어쨌든 이 정도의 기밀성이 확보가 네네. 된다라는 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에 이제 미장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미장을 하는 것 자체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사실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 결과에서 이제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없어도 이 정도 나오니까. 사실은 독일이나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패시브를 안 하더라도 네. 이게 ALC냐 아니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벽체에 대한 성능, 창호에 대한 성능, 그냥 벽체 관통 부위에 대한 성능만 잘 잡으면 기밀하에 공사가 된다고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ALC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패시브 건축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골조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목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뭐 다른 걸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다른 구조는 랩핑을 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와 다르게 조직을 꼼꼼하게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하나. 기본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기본을 결국에는- 지켰는데 네. 그 기본이 완벽하게 또 그렇죠. 탑해되는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재료의 성능이 잘 살아난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열교에 대한 건데 요 열교 자료는 이제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작업을 한 거죠. 작업을 하셔서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기초 측단, 그 다음에 2층 바닥 슬라브 붙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용마루, 그 다음에 처마 부분에 대해서 열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했더니 큰 문제가 없다. 요 열교에 대한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네,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음. 설계의 뭐 벽체 두께, 종류가 얼마, 단열재 얼마 이렇게 보내드리면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열교 테스트를 하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을 실내는 영상 20도, 실외는 영하 5도인가? 아마 그 정도의 상황을 놓고 이제 열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일 때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없다를 따져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창호 주변이 이제 얘기니까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게 금산 같은 경우에 건축주가 저희에게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금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위치로 따지면 중부 2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추가 단열재를 사실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추가 단열재를 중부 1지역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350T짜리 그냥 그걸로만 조적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바깥에다가 추가 단열재를 1지역만큼 보강을 하신. 네, 패시브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를 할 때 이제 저희 취지가 뭐였냐면 이제 건축주하고 얘기한 게 단열재를 무조건 많이 붙여가지고 많이 붙여가지고 고성능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이 패시브 ALC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법적 기준에만 만족하게 했을 때 성능이 얼마가 나오냐가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부 1지역 기준으로 사실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이제 이런 기밀 성능이 나오고 단열재가 나오는데 앞선 이제 그 중간 기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단열재를 붙이기 전 단계였죠. 그죠. 네, 이게 창호를 설치한 다음에 마감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더 저희가 기분이 좋은 거죠. 저거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거 시뮬레이션인데 창호랑 지금 벽체랑 네. 만남 부분에 지금 보통 20mm 정도 오차를 두고서 간격을 두고서 시공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고인목을 넣거나 아니면 고인목 없는 부분은 맞아요. 저희가 폼을 싸갖고서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저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 폼 부분도?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협회랑 얘기를 할 때 협회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량목 구조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창호 프레임 끝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경량목 구조 끝단하고 사이를 30mm 이상 두고 싶어 하세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열교가 덜 생긴대요. 아, 충분히 네. 폼이 채워지고 네. 마감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 ALC 같은 경우 얘기를 해봤더니 사실은 ALC는 이 구조체 자체가 네. 단열재이기 때문에 30mm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맞게 공간을 확보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열재와 단열재니까 네. 아무래도 목 자체가 단열 성능이 있다고 하지만 ALC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 일반 단열재보다는 약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ALC는 이제 이게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창호 프레임하고 붙을 때 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 결국에는 시공성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시공하기 좋은. 네, 그 재료마다 이제 시공성 있는 공간 사이즈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그런 거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벽체가 300mm, 350mm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방금 같이 열교에게 조금 더 하면 창호 프레임 사이에 띄우는 거리도 시공성 있게 고려를 하면 되고, 네. 두 번째는 벽체를 뚫고 들어가서 고정해야 되는 피스나 네. 앙카리들 있잖아요. 네. 걔도 벽체가 350mm가 되다 보니까 실제 앙카가 고정이 되더라도 얘가 실내까지 뚫고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mm를 박는다고 해도 그렇죠. 200에서 그렇죠. 250mm가 남으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열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장점으로 재밌는 거죠. 예. 그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 콘크리트 주택을 여러분들 되게 안전한 주택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콘크리트가 튼튼한 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사실 폼 타입부터 시작해갖고 앙카들이 박혔을 때 네. 실제 외장에 많이들 예를 들면 대리석 타일 같은 것들로 외장 마감할 때 거기다가 다 박잖아요, 벽에다가. 그럼 그게 다 열교로 막 안에다가 열교 쑤셔 넣는다는 표현도 누가 하던데. 근데 ALC는 300에서 350mm에 예를 들면 100mm를 쑤셔 박아도 200에서 250mm의 단열재가 거기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죠. 크게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 굉장한 여러분들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열교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들이 ALC가 장점이 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장점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는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태양광도 이제 그걸 잡아주는 철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라브에 고정이 지붕 슬라브에다가 네. 앙카 박을 때 네. 뭐 목조는 웬만하면 누수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들 많이들 하긴 하는데 철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 박으면은 지붕 되게 중요한 단열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네. 거기에 이제 어쨌든 막 열교를 쑤셔 박는 열교가 될 만한 그런 하자 요인을 쑤셔 박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하면 기밀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고성능 창호 설치할 때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열교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이제 결국에는 주택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 네. 그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ALC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패시브 금산에 ALC 대한민국 1호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기밀과 창호 설치 그리고 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서 소장님 통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 ALC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다른 골조에서 ALC도 한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